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융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 석사과정 김태영입니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수업에서 이번에 디스커션을 통하여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번 토픽으로는 Introduction to Text Analytics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콜렉션 앤 프리프로세싱에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에서 동일한 단어의 다른 형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수의 개수 또는 차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단어를 일반화하여 문서 내의 단어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back of words 등의 자연어 처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스테밍은 어간 추출로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음절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렘마타이제이션은 표제어 추출로 품사를 보존하면서 단어의 원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예시를 살펴보면 이제 PPT에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러브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고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 스테밍 기법을 보시면 두 개의 케이스 모두 같은 공통된 음절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 네 개 위에 러브라는 의미를 가진 네 개의 단어와 다섯 개의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모두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렘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품사를 보존하면서 이제 단어의 원형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위에 이제 러브에 관련된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LOVE 단어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각각의 품사에 맞춰서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트, 이노베이티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의 어떤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스테밍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으로 결과물 단어의 개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결과물 자체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품사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LOV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데 나타날 수 있고요. 렘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단어의 품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차원의 축소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스테밍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아마 렘마타이제이션 방법이 조금 더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출하는데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에서 자연어 처리의 어떠한 문제에 이 각각의 두 가지 기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스테밍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렘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축소를 하려고 하나 스테밍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스테밍을 적용을 하건 렘마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건 사용자가 즉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밍을 적용을 해봤을 때 그리고 렘마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해봤을 때 두 가지 방법론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론을 다 적용을 하고 또는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방법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